한국 남쪽의 사리양산, 사량산, 깊숙한 곳, 소박한 마을을 지나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면 고요한 화계사, 화계스가 나타난다. 이곳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오래된 절이다. 붉은 기와 위에 내려앉은 이끼와 기둥에 새겨진 나이테처럼 이 절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를 품고 있는 듯하다. 화계사는 세속의 소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안식처이며 고아들에게는 부모의 품과도 같은 곳이다. 사원에 머무르는 비구니들은 일상적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농사를 짓고 기도를 올리며 마을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본다. 이곳의 삶은 단순하지만 따뜻하다. 바람에 울리는 종소리는 화계사의 평화를 상징하며 세상의 괴로움을 씻어내는 듯하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일상은 어느 순간부터 미세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소영의 이상한 징후. 소영, 23세, 은 화계사의 가장 어린 비구니로 늘 조용하고 내성적이다. 하루하루 사원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언제나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여겼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는 몸이 약한 고아를 돌보느라 밤잠을 설쳤고 한 번쯤은 탈진할 법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자 걱정이 커졌다. 아침마다 어지러움과 구토 증상이 찾아오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홀로 고민에 빠졌다.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닌데. 밤마다 그녀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 평온함마저 그녀의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다. 마을 진료소에서의 충격. 결국 소영은 혼자서 절 아래 마을에 있는 작은 진료소를 찾았다.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에 앉아 결과를 기다리던 그녀는 의사의 한마디에 얼어붙었다. 소영 씨, 임신 중입니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눈이 커진 채 의사를 바라보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비구니입니다. 누구와도 그런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단호했다. 결과는 정확합니다. 더 큰 병원에서 다시 검사받아 보시겠습니까? 소영은 고개를 젓고 천천히 진료소를 나섰다. 그녀의 마음속엔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불안 속에 침묵. 화계사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내가 임신이라니? 말도 안 돼.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사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를 괴롭혔다. 사원에 도착한 소영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그녀의 표정과 행동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잠에서 깨어났고 기도 중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다른 비구니들은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지만 누구도 대놓고 물어보지 못했다. 의문의 시작과 열린 결말. 그날 밤, 소영은 사원의 작은 정원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달빛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어딘가 공허했다. 바람이 스치며 사원의 종을 울렸다.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런 일을 겪는 걸까?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하지만 소영은 아직 모른다. 이것은 단지 그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앞으로 더 큰 비밀과 고통이 그녀와 화계사의 모든 비구니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화계사의 고요했던 세월은 끝나고 있었다. 결말을 향한 떡밥. 첫 번째 분열의 조짐으로 소영의 이야기는 끝나지만 시청자는 그녀의 불안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비극과 미스터리를 예상하게 된다. 과연 그녀와 다른 비구니들은 이 이상한 사건의 진실과 마주할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소영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화계사의 고요한 일상은 점차 깨져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 진료소에서 돌아온 뒤 더욱 침묵에 빠져들었다. 아무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그녀는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민서의 이상 증세. 며칠 후 화계사에서 주방을 책임지고 있던 민서 32세 역시 비슷한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 민서는 화계사의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사람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다른 비구니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늘 미소를 잃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의 얼굴에 피곤함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요 며칠 몸이 좀 이상하네. 머리도 어지럽고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려. 민서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이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증상은 그녀를 괴롭혔다. 하루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다가 갑작스레 어지러움에 휘청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른 비구니들이 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물었다. 민서 언니, 괜찮아요?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민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얼굴에는 명백한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또 다른 충격, 혜진과 지원. 그날 밤 민서는 조용히 절 아래 마을의 진료소를 찾아갔다. 그리고 결과는 소영이 들었던 것과 똑같았다. 임신 중이십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의사를 노려보며 부정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비구니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아무와도 그런 관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검사 결과는 명백합니다. 더 큰 병원에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민서는 충격에 빠진 채 진료소를 나섰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민서가 자신의 문제를 혼자 견디는 동안 화계사의 또 다른 비구니 지원 28세, 과 심지어 혜진 45세, 마저 비슷한 증상을 겪기 시작했다. 혜진은 화계사의 가장 연장자로서 모든 비구니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그녀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침묵 속에 퍼지는 의심과 두려움. 화계사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4명의 비구니들이 모두 이상한 증세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로 꺼내지 못했다. 누구도 그 충격적인 진실을 먼저 입 밖으로 꺼내는 용기를 내지 못했다. 소영은 자신만이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비구니들의 행동에서 그녀는 어렴풋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민서는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원은 기도 중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그리고 혜진은 밤마다 산책을 나가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모습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화계사는 점점 더 침묵에 잠겼다. 종소리는 여전히 울렸지만 그 울림 속에는 이제 어딘가 묵직한 슬픔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결정적인 계기, 감춰진 비밀. 어느 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주방에서 뭔가를 정리하던 중 오래된 창고 안쪽에서 수상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투성이었고 꽤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안에는 작은 전자기기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본 적 없는 이상한 장치였다. 그녀는 급히 혜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혜진은 상자를 살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단순한 장치가 아니야. 누군가 이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게 틀림없어. 혜진과 민서는 상자 속 장치가 카메라라는 것을 알아채고 그것이 절 안에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열린 결말, 다가오는 공포.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었다니. 혜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다른 비구니들을 모두 모아 상자를 보여주었다. 소영과 다른 비구니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서려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화계사에 무언가가 침입했어. 그 순간 멀리서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여전히 평화로웠지만
비구니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평화를 느낄 수 없었다. 이제 화계사는 더 이상 단순한 고요의 장소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진실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혜진과 민서가 발견한 카메라 장치는 화계사에 또 다른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동안 비구니들이 감추어온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다. 혜진은 다른 비구니들을 불러 모아 상자와 카메라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화계사 안에 있었다는 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민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질문에 아무도 답하지 못했다. 숨겨진 카메라의 흔적. 그날 밤 비구니들은 절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카메라 3개가 발견되었다. 하나는 주방의 선반 위에, 또 하나는 비구니들의 공동 침실 구석에, 마지막 하나는 기도실의 벽 틈새에 숨겨져 있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에서 설치한 게 아니야. 혜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일상을 감시하고 기록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소영은 카메라를 들고 있던 손을 떨며 중얼거렸다. 이걸 설치한 사람이 대체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그 순간 지원이 나지막히 말했다. 혹시 몇 달 전에 절에서 머물던 그 남자, 최도현 씨 기억나세요? 그는 이상할 정도로 친절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모두가 그 이름을 듣고 동의했다. 몇 달 전 최도현이라는 남자가 화계사에 머물며 자신의 불행했던 삶을 치유하고 싶다며 절에 도움을 청한 일이 있었다. 그는 몇 달간 비구니들의 일을 돕고 사원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녹아든 것처럼 보였지만 갑작스럽게 절을 떠났고 그 후로 연락이 두절되었다. 카메라에서 발견된 영상. 다음 날 민서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카메라 안의 데이터를 복구했다. 비구니들은 모두 함께 모여 녹화된 영상을 보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밤중의 기도실이 비춰졌다. 불이 꺼진 방 안으로 한 남자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는 머리카락이 짧고 안경을 쓴 채로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조심스러웠고 그는 기도실 구석에 뭔가를 설치한 뒤 사라졌다. 최도현. 그 사람이야. 민서가 외쳤다. 다른 비구니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충격에 빠졌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그가 절의 다른 공간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혜진의 결단. 혜진은 영상을 끄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하다.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고 최도현이라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 스스로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 그녀의 말에 비구니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다. 소영은 조용히 물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돌아온다면요? 우리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해요?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우리는 여기에 함께 있다. 이곳은 우리 집이자 우리가 지켜야 할 공간이다. 우리가 약해지면 안 돼. 열린 결말, 다가오는 위협. 그날 밤 비구니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조심스레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사이 화계사 근처의 숲속에서는 누군가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림자는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바로 최도현이었다. 이제 곧 진실이 드러날 거야. 내가 시작한 일을 끝내야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화계사의 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평화로움을 상징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가오는 폭풍을 암시하는 듯했다. 화계사에 깃든 어둠은 점점 그 깊이를 더해갔다. 최도현의 그림자는 사라졌지만 그의 흔적과 목적은 여전히 절 안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비구니들은 경찰에 카메라와 영상 자료를 전달했지만 경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를 추적하는 것뿐이라며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청객이 다시 화개사의 문을 두드렸다. 밤중에 침입자. 달빛이 어렴풋이 비추던 깊은 밤, 혜진은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평소보다 더 짙은 어둠과 이상한 기운이 그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기도실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음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다. 기도실 문을 살짝 열자 거기에는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 서 있었다. 최도현이었다. 이 밤중에 여기까지 무슨 일로 온 거죠?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최도현은 천천히 돌아서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우러 왔습니다. 도우러요? 혜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다. 당신이 한 짓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우리의 신뢰를 이용했고 우리의 삶을 망쳤습니다. 최도현은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방 안을 걸으며 말했다. 그건 당신들의 시선에서만 본 거죠. 제 실험은 인류를 위한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은 단순히 부작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화의 과정입니다. 소영의 고통과 대립. 그 순간 혜진 뒤에서 다른 비구니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영, 민서, 지원이 긴장된 얼굴로 나타났고 그들은 모두 최도현을 보고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냥 떠나세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원하지 않아요. 더 이상 당신의 실험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최도현은 물러나지 않았다. 떠날 수 없어요. 당신들은 지금 인류의 미래를 품고 있어요. 제가 시작한 일이 제대로 끝나야만 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영이 갑자기 복부를 붙잡고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소영아, 지원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괜찮아? 무슨 일이야? 아, 배가 너무 아파요. 소영은 거에 울먹이며 말했다. 최도현은 이 상황을 본 순간 서둘러 그녀에게 다가갔다. 시간이 왔군요. 당신은 출산 중입니다. 생명의 탄생과 분노. 비구니들은 당황했지만 소영의 고통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혜진은 다른 비구니들과 함께 소영을 기도실로 옮기고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왔다. 최도현은 의료 도구를 준비하며 말했다. 제가 돕겠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아기가 아닙니다. 제가 창조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만하세요. 혜진은 소리쳤다. 이곳은 화개사입니다. 생명은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소영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몇 시간의 긴장과 혼란 끝에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기도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 아기는 여자아이였고 비구니들이 아기를 받아들었을 때 모두가 한순간 말을 잃었다. 아이의 눈은 밝은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최도현은 그 아기를 보고 감격에 젖은 듯 말했다. 이 아이를 보세요. 완벽하지 않나요? 병, 노화, 고통,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혜진은 아기를 품에 안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이 아이는 인간입니다. 당신의 실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화개사의 보호 아래 자랄 것입니다. 열린 결말, 다가올 불안. 소영은 여전히 기력이 쇠한 채 누워 있었고 다른 비구니들은 아기를 돌보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그들이 마주한 이 생명은 축복일까? 아니면 저주일까? 최도현은 떠나기를 거부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들은 이 아이의 운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떠나도 당신들이 만든 선택은 앞으로도 당신들을 괴롭힐 겁니다. 비구니들은 그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말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불안을 남겼다. 기도실 안의 종소리가 새벽의 어둠을 깨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는 이제 감춰진 불안과 두려움이 얽혀 있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혜진의 눈에는 슬픔과 결단이 서려 있었다. 이 아이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만 화개사의 깊은 어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소영이 딸 은빛 눈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이후 화개사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한때 평온했던 사찰은 이제 은비의 존재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었다. 은비의 출생은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선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특별한 모습은 모든 비구니들에게 깊은 불안을 안겼다. 특별한 은비, 그리고 이상한 변화들. 은비는 단순히 아기가 아니었다. 그녀의 은빛으로 빛나는 눈은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혜진이 그녀를 품에 안을 때마다 은비는 마치 말을 할 줄 아는 듯한 눈빛으로 혜진을 응시했다. 이 아이는 분명 신의 뜻일 거야. 하지만 혜진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은비는 다른 아기들과 달랐다. 그녀는 거의 울지 않았고 몸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태어난 지 겨우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또렷한 눈빛으로 주변을 바라보았고 마치 사물을 이해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밤이 되면 은비는 기묘한 행동을 보였다. 그녀는 몸이 차가워지고 눈빛이 더 강렬하게 빛나며 잠에 들었다. 마치 그녀의 몸 안에 또 다른 에너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비구니들의 출산과 혼란. 은비가 태어난 이후 민서와 지원도 차례로 출산을 했다. 그들의 아이들 역시 은비와 마찬가지로 은빛 눈을 가진 특별한 모습으로 태어났다. 대체 이 아이들은 뭐지?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건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어. 혜진이 조심스럽게 답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늘어날수록 화개사 안의 분위기는 더 무거워졌다. 비구니들은 한편으로는 생명을 돌보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무엇을 의미할지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없었다.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태어난 지 겨우 한 달 만에 그들은 보통의 아기들이 몇 달이 지나야 할 법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 현상은 비구니들에게 경외감과 공포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은비의 갑작스러운 병환.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었다. 은비는 태어난 지 한 달째 되던 날 갑작스럽게 몸이 뜨거워지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단순한 아기의 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고통을 표현하는 비명 같았다. 은비야. 소영은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혜진과 다른 비구니들은 은비를 데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은비의 상태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아이의 면역 체계가 비정상적입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스스로 공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소영은 의사에게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은 없는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제가 본 적 없는 사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너무나도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의 말은 소영과 비구니들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다. 다시 등장한 최도현. 화개사로 돌아온 그날 밤, 비구니들은 은비를 지키며 기도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무게감이 자리 잡았다. 이 아이들이 특별하지만 동시에 매우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사원의 대문 앞에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혜진이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예상했던 대로 최도현이 서 있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경고했잖아요. 이 아이들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고요. 제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지킬 수 없을 겁니다. 그만하세요. 혜진은 단호히 외쳤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이제 떠나세요. 최도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당신들도 곧 깨닫게 될 겁니다. 열린 결말, 은비의 마지막 눈빛. 최도현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화개사를 둘러싼 두려움을 증폭시켰다. 그날 밤, 은비는 소영의 품에 안겨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짧은 미소를 지었고 마지막으로 은빛 눈을 소영에게 비추며 고요히 숨을 골랐다. 은비야, 안 돼. 소영은 그녀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다른 비구니들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러나 은비의 눈빛은 여전히 소영의 기억 속에 남아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아기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희망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운명의 징조가 담겨 있었다. 화개사의 종소리는 다시 울렸지만 그 소리는 이제 기도의 평화를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했다. 우리가 과연 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을까? 혜진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은비의 마지막 숨결은 화개사의 모든 비구니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의 죽음은 슬픔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그 아이가 남긴 은빛 눈빛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암시하고 있었다. 비구니들은 은비의 죽음 이후 나머지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갈등 속에 휩싸였다. 혼란 속의 화개사. 은비의 죽음은 비구니들에게 두려움을 남겼다. 은비처럼 은빛 눈을 가진 아이들, 민서와 지원의 아기들도 점점 알 수 없는 신체적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그들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며 다른 아기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행동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정말로 지킬 수 있을까요? 지원은 기도실에서 조용히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혼란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 아이들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생명이지만 신이 우리에게 맡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고뇌가 서려 있었다. 돌아온 최도현의 제안. 은비가 죽은 지 일주일 후 화개사의 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그날 밤 다시 한번 화개사의 대문이 열렸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최도현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절박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저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당신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아이들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혜진은 문 앞에서 최도현을 막아섰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통을 남겼어요. 이제 떠나세요. 그러나 최도현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들도 알잖아요. 은비가 왜 그렇게 빨리 죽었는지. 이 아이들 역시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제가 아니면 그들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혜진은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흔들렸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도움 없이도 아이들을 지킬 겁니다. 당신이 그들을 만든 책임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책임을 질 겁니다. 아이들에게 드리워진 위기. 그날 밤 남은 아이들 중 하나인 민서의 아기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울음소리는 기이하고 날카로웠으며 마치 온몸이 불타오르는 듯 보였다. 도와주세요. 민서는 절규하며 아기를 안고 기도실로 달려왔다. 다른 비구니들도 달려와 민서를 도왔지만 아기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이러다가 이 아이도 은비처럼. 지원은 두려운 얼굴로 속삭였지만 혜진은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번에는 우리가 지킬 거야. 어떻게든 지켜야 해. 하지만 비구니들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최도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경고했잖아요. 제가 없으면 아이들은 모두 위험에 처할 겁니다. 결정의 순간. 혜진은 다시 한번 문을 열고 최도현과 마주했다. 당신이 이 아이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솔직히 말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최도현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인간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과 과학이 결합된 새로운 생명체예요. 그러나 불완전해요. 그들의 몸은 인간의 몸과는 다릅니다. 제가 그들을 안정화시킬 방법을 알고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혜진은 차갑게 물었다. 최도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믿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열린 결말, 남겨진 선택. 그날 밤, 비구니들은 기도실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최도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그를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할지도 몰라요. 지원이 나지막히 말했다. 하지만 그를 믿는 것은 위험해요. 그는 이미 우리를 배신했어요. 민서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혜진은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은비의 마지막 미소가 떠올랐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해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화개사의 종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비구니들의 선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갈등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도현의 위협과 남은 아이들의 생존 문제는 비구니들을 완전히 사면초가로 몰아넣었다. 은비의 죽음은 그들에게 상처로 남았고 이제 다른 아이들 역시 그녀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더욱 짙어졌다. 혜진은 누구보다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지만 그녀 또한 무겁게 내려앉은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새벽 기도실에 홀로 앉아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은비의 마지막 미소를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화개사에 몰아친 또 하나의 폭풍. 그날 밤 민서의 아이가 다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심하게 몸을 떨었고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다. 민서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혜진과 다른 비구니들은 민서의 곁에서 아이를 돌보며 긴장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러나 모든 기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누군가가 또다시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자 예상했던 대로 최도현이 서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긴장감 어린 얼굴로 말했다.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겁니다. 제가 돕게 해주세요. 혜진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은 채 그를 노려보며 물었다. 정말로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실험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려는 겁니까? 최도현은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이건 실험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제 연구의 결실인 것은 맞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아니면 그들을 살릴 방법은 없습니다. 결단의 순간, 비구니들은 다시 한번 모여 회의를 열었다. 최도현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를 거부한 채 아이들의 운명을 스스로 감당할 것인가? 이 선택은 그들의 신념과 아이들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가혹한 결정이었다.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제 아기를 잃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든 살려야 해요. 그가 도와줄 수 있다면 기회를 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원은 고개를 저으며 반대했다. 그를 믿을 수는 없어요. 그는 이미 우리를 배신했고 이 아이들을 이용했어요. 그를 받아들인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모두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책임감과 두려움이 혼재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한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직접 이 상황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도현과의 협력.
비구니들은 혜진의 제안에 따라 최도현의 도움을 받되 그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기도실에 임시로 의료 장비를 설치하고 아이들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최도현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최도현은 아이들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보며 말했다. 이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완벽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몸과 결합되면서 불안정성이 생긴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안정화를 시도할 겁니다. 그의 말에 비구니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아이를 최도현에게 맡기며 간절히 말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열린 결말, 희망과 두려움의 공존. 최도현의 첫 번째 안정화 작업은 성공적으로 보였다. 민서의 아기는 다시 건강을 되찾은 듯 보였고, 열이 내리면서 안정된 호흡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의 작업이 끝난 후, 기도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묵직했다.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정말로 안전한 건지, 아니면 더 큰 위험을 감추고 있는 건지.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은 창밖으로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리가 지금 옳은 결정을 내린 걸까? 아니면 더 큰 비극을 초래한 걸까? 화개사의 종소리가 다시 한번 깊은 밤을 깨우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비구니들에게 희망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다. 어둠 속에서 멀리 사리양산의 능선을 바라보던 최도현은 작게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옳았다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세상이 알게 될 날도 머지않았어. 감정적인 마무리. 이 마지막 장은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둘러싼 갈등을 절묘하게 교차시키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비구니들은 최선을 다해 생명을 지키려 하지만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열린 결말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아이들이 과연 축복인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인지에 대한 질문을 남긴다.